숲길을 지나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던 리. 그때 멈춰선 리는 한 노인과 마주하게 되고 그 옆에 죽은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불길한 느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보지만 결국 노인이 소리를 치자 리는 아들을 안고 필사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안녕하세요, 라라 크로포트입니다. 리와 가족들은 소리를 내면 죽게 되는 극한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숨막히는 사투를 시작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 마커스의 약을 구하러 온 리와 가족들. 가게 안에서 막내가 로켓 장난감을 갖고 옵니다. 리는 소리가 나는 로켓 장난감을 뺐지만 미건이 아빠 몰래 막내에게 건네줍니다. 가족들이 발소리가 나지 않게 맨발로 모래길을 걸어 돌아가던 그때 침묵을 깨는 장난감 소리. 가족들은 일순간 공포에 질립니다. 놀란 리는 막내를 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데요. 하지만 막내를 향해 달리는 건 아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비극. 비극적 사건이 있고 1년이 흐른 현재. 리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지하실에 통신 장비를 마련해 전 세계에 구조 요청을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리와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소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놈들이 듣지 않았을까 날선 긴장감이 그들을 감싸는데 이번엔 무사히 넘어갔지만 괴물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아빠 리는 청각장애인 딸을 위해 계속해서 인공화호를 만들지만 딸에게는 그저 희망 고문일 뿐이었죠. 리가 아들 마커스만 데리고 고기잡이를 떠나려 하는데 따라가려고 하는 리건을 만류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리건의 마음을 모른 채 아빠 리와 마커스는 숲으로 향합니다. 한편 에블린은 태어날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두려움에 떠는 마커스. 에블린은 빨래를 널기 위해 지하실을 벗어나는데 자신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이 깊었던 리건은 아빠가 그런 이유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겁먹은 마커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찾아간 폭포. Why didn't you let her come? Do you blame her for what happened? You still love her, right? Of course I do. You should tell her. 한편 집에 혼자 남은 에블린.
만삭인 그녀의 양수가 터지고 출산을 준비하러 지하실로 내려가던 그때 발에 큰 상처를 입은 바람에 소리를 내고만 에블린. 그녀는 급히 빨간 전구를 밝히며 놈들이 나타났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보다 두려운 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는 괴물들의 존재. 괴물들의 주의를 따돌리기 위해 타이머를 맞추고 계단 뒤에 몸을 숨깁니다. 지하실까지 내려온 괴물이 에블린의 숨통을 조여오고 에블린이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던 그때 로 돌아오던 리와 마커스가 붉은 등을 보게 됩니다. 괴물이 타이머 소리에 반응하는 순간 에블린이 다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오는데요. 리는 폭죽으로 큰 소리를 내 괴물을 밖으로 유인하여 에블린을 구하려는 것이었죠. 두 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에블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직 괴물들이 집안에 있는 상황. 2층 욕실까지 무사히 올라왔지만 그녀 역시 목숨 걸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사투를 시작합니다. 길 위에 있던 리건도 황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에블린을 구하기 위해 2층 욕실로 향한 리. 에블린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그때 폭죽을 터뜨리고 괴물을 피해 숨어있던 마커스를 리건이 발견하고 무사히 지하 벙커로 도착한 두 사람. Where are they? 막내를 잃었던 슬픔에 아이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에블린. Still have found a place. They know what to do. Promise me. You have to protect them.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리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좀 전 괴물들의 무차별적인 공격 때문이었을까? 물이 터져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아이들은 곡물 창고 위에서 잠시 아빠를 기다리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 지하 벙커가 잠기게 되고 에블린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를 안고 큰 물줄기 속으로 숨는 데 성공합니다. 괴물이 코앞까지 다가와 에블린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누나에게 아빠의 진심을 전하는 순간 곡물창고 안으로 추락하고 말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는 괴물들. 설상가상 한쪽 문이 떨어지는 마커스를 위협하는데요. 리건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문짝의 의지에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출구 없는 창고 안에 갇힌 남매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센세. 괴물의 공격을 철문 하나로 간신히 버텨내던 그때 리건의 보청기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청력이 극도로 발달한 괴물은 이 소음에 고통스러워하며 달아나버리죠. 그 덕분에 무사히 제외한 세 사람.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순 없었죠.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르던 리. 회심의 공격을 가하는 순간 마커스의 비명에 놈은 타겟을 받고 남매에게 달려듭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눈앞에서 아이를 잃게 될 상황. 이 순간 리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려 합니다. 아빠의 죽음을 목격하고 집으로 달려온 아이들. 슬프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괴물이 극도로 발달한 청각을 이용해 리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리건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는데 약점. 리건은 약점을 알아차리고 바로 보청기를 켰습니다. 이번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청기를 마이크에 대고 노이즈를 발생시킵니다. 괴로워하는 괴물, 결국 쓰러지고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된 가족들. 그때 미친 듯이 몰려드는 괴물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디파 배우인 에밀리 블런트와 실제 그의 남편인 존 크레신스키가 감독, 각본, 그리고 주연까지 맡아 호평을 받은 영화인데요. 저도 재밌게 봤던 영화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전개가 빠르고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였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